윤석열은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21%인 상황에서 금요일에 석유공사를 시켜서 아브레우 측에다가 야 이거 좀 봐줘 봐봐. 이거 되는 거 해서 그래. 되는 거 같네. 아니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며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관 같은 경우는 야 이건 운이지 꼭 이게 과학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마치 이제 과학인 것처럼 매우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양의 이 말씀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국정브리핑에서 했죠. 그거 다 들었죠.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다고 쳐요. 아직 한국갤럽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약간 올라갔다고 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동해 석유를 만약에 시추해가지고 몇 개 한 5개에서 5천 원 썼어요. 근데 안 나왔어.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이거 포기했어. 그럼 윤석열 제3자 뇌물죄로 체포를 합니까? 아니 근데 일단 아브레우는 공직자가 아니고 네. 뇌물죄는 아니 이거는 공직자할 필요가 없어. 네 아니 이건 뇌물이 성립하려면 요 고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3자 뇌물이 성립하려면 일단 아브레우가 공직자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돼. 거꾸로 예를 들면 아브레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돈을 주고 뭐 이런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게 뇌물이 성립하거나 또는 아브레우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줘야 될 돈을 대신 줬다거나 뭐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제가 이제 어쨌든 요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제 말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요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800만 달러 전체를 뇌물로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다. 요거를 정리하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지 요 판결문에 대해서 지금 가치 판단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만 놓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지금 들고요. 사법적인 쟁점만 논의를 한 거고 뒤에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냐 라는 어떤 정치적인 논란은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야당의 당대표를 4건이나 가지고 재판받게 하는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한 검찰의 기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2018년도에 했던 행적들이나 메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만 동행해가지고 북한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과 접경 지역인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를 안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나를 제외하고 저 두 사람만 데리고 가? 그럼 나는 독자적으로 방북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도 8월 달에 정무부지사였던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새롭게 하면서 야 대북 문제 네가 좀 하고 내가 좀 북한 사업과 방문 관련해서 네가 좀 알아서 한번 해보고 네가 추진 좀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 몰래 그냥 이 방북 이걸 추진을 하고 대납도 하게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1년여 동안 일이 진행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믿기지는 않는다. 이치상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논리가 있어. 뭐 논리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죠. 이거 일리가 있다고. 그리고 아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판결문에 보면 어쨌든 주가 조작은 2018년도 4월 달에 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쌍방울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12월 달부터 이렇게 접촉하고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다. 그래서 주가 조작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지 않냐라고 판결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사 판결 잘못한 거지, 판단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판결문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사법적인 논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부분, 제3자 뇌물죄라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이화영 부지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장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전 당시에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관료들을 상대로 김성태랑 같이 힘을 모아서 로비를 했었어야 되는 그 구조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 뇌물죄로 이재명을 엮기에는 그 논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북한으로부터 확답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통일부를 설득할 수가 없지. 결국에는 북에 넘어가려면은 통일부의 허가 없이는 도지사라도 스스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통일부 허가가 있더라도 북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 가잖아요. 장 소장님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KBS가 북한에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했어.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통일부에 알아보니까 야 거기는 돈 줘야 돼. 돈이 필요해. 거기 달러 귀하잖아. 그래서 뒷돈으로 한 100만 달러는 줘야 될 거야.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 라고 해서 KBS가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주 그냥 강아지 판이었다라고 쳐요. 남북관계를 위해서. 그렇다면 통일부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 KBS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거기에서 인허가를 내주니까. 그러면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김성태와 이 작업 800만 달러를 엄청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사기업이. 그럼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쪽으로 당연히 저는 통일부와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일부는 모르게 통일부와 왔다 갔다 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재판부의 판단이 그래 당신 말은 일리가 있다. 일리만 아니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증거가 첩첩히 쌓이는데 그 정황 증거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더라. 판결문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게 대북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라는 주체가 사실은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뇌물죄로 엮으려고 그러면은 통일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이재명 대표는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직도 전 크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대북 송금 사안에 대해서 뭐 특검하자, 뭐 탄핵하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저거 매우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좀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위증교사 있잖아요. 위증교사 문제나 아니면 백현동 문제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권한에 관련된 문제에서 말 그대로 아까 통일부의 위치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종상향 시켜주고 뭐 그 관련자들 지금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리적으로 제가 크게 비판할 소지는 없는데, 이 대북 송금 사건만은 너무 좀 어색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켜서 제3자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 뒤집어 씌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적용을 시키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고요. 이거 단언컨대 오세훈 시장한테도 이런 거 적용시키잖아요. 처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전시장, 민주당 단체장이라도 누구 걸어도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검찰이 찾기 시작하면은 다 걸릴 수 있다. 전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